일단 제 이름은 혜진이고요. 조금 넘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벌써 5년 전에 좋은 곳으로 떠났고 아들은 직업군인으로 철원에 있어서 집에는 늘 저 혼자예요. 사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지는 꽤 됐지만 가끔씩은 너무 조용해서 심심할 때도 많아요. 그날도 딱히 특별한 계획은 없었어요. 저녁밥으로 냉장고에 있던 김치찌개를 데워 먹고 설거지를 대충 끝낸 뒤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켰죠. 요즘 빠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예요. 혼자 밥 먹으면서 그 드라마를 보면 이상하게 덜 외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맥주가 생각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딱 2캔 남아있더라고요. 아, 내일 마트 가야겠다 하고는 맥주 1캔을 꺼내서 따고 드라마랑 같이 홀짝거리며 마셨죠. 맥주는 시원했고 드라마 속 주인공이 맛있게 먹는 음식들을 보니 저도 괜히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첫 캔을 금방 비우고 나니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어서 2번째 캔도 바로 땄어요. 사실 요즘 들어 잠이 잘 안 와서 밤마다 뒤척이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맥주를 1~2캔 마시면 몸이 살짝 나른해지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수면제처럼 자주 이용하고 있었죠. 2번째 캔도 반쯤 마셨을 때쯤 드라마는 끝났고 저는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좀 자야겠다 싶어서 맥주캔을 싱크대에 두고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적당히 어두웠고 침대에 누우니 이불이 포근하게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눈을 감고 누워있으니 맥주 덕분인지 몸이 나른해지고 머릿속이 편안해지면서 금방 잠이 올 것 같았어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구나 하고 생각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는데 그때까지는 정말 평화로웠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술 한잔하고 지금 들어오나 보네. 저는 처음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가끔 갑작스럽게 휴가를 나오기도 해서 별로 놀라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평소에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특유의 패턴이 있었거든요. 술이라도 한 잔 걸치고 오면 현관문을 열 때부터 약간 어수선한 소리가 나요. 신발을 벗다가 툭 떨어뜨리거나 문을 세게 닫거나 발소리가 어기적거리면서 쿵쿵 울리는 시기죠.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어요. 발소리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신발 벗는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문 닫는 소리도 아주 살짝만 났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나왔어 하고 큰 소리로 외칠 텐데 이날은 그런 인사도 없었고요. 뭐야?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혹시 무슨 사고라도 치고 온 건가? 순간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술 먹고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조용히 들어오는 건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친구 집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온 걸 제가 혼날까봐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조용할 필요가 있나? 그때부터는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그 묘한 기운이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현관 쪽 소리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어요. 발소리가 천천히 거실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누군가 고양이처럼 발끝으로만 살금살금 걷는 것 같달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아들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스치면서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확 올라왔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럽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문이 아주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이불 속에 더 깊이 숨겼어요. 그리고 눈을 반쯤 뜨고 슬쩍 문 쪽을 봤죠.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희미한 실루엣으로 키랑 체격이 얼핏 아들이랑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 역시 아들이구나 하고 안심했어요. 그 사람은 침대 옆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겉옷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티셔츠인지 뭔지 또 하나를 벗어서 대충 침대 옆에 던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이불 속에서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의심은 들지 않았어요. 아구, 이놈 어디서 술을 이렇게 많이 먹고 지방도 못 찾아 들어왔나 보네. 그렇게 생각했죠. 아들이 예전에도 술에 취하면 가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자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 사람은 옷을 다 벗고
침대 안쪽으로 들어와 눕더라고요. 침대가 살짝 내려앉으면서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술 냄새 같은 게 은은하게 풍겨왔어요. 아구, 정말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이렇게 비틀거리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저도 맥주 2캔을 마신 터라 몸이 나른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이불 속에서 한숨을 푹 쉬며 눈을 감았죠. 내일 아침에 잔소리 좀 해야겠다 하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배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는데 뭔가 낯선 감각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놀라서 몸을 움찔하며 눈을 떴어요. 뭐지? 아들이 장난이라도 치는 건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을 보니 아들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제 몸을 돌리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쑥 하고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아들이 실수로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놈,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 일단 상황이 끝나면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는 그 순간을 참고 넘기기로 했어요. 젊어서 그런지 30분을 넘게 그 짓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맛보는 것이 솔직히 기분 좋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이 정신없는 녀석을 혼내야겠다고 마음먹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이 정신없는 놈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마디였어요. 누구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저는 얼어붙은 채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제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렸고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도둑인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순간적으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도둑이 굳이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게다가 아무런 소란도 없이 이렇게 조용히 행동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불을 살짝 들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 맞지?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제야 그 사람이 멈칫하더니 갑자기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 불을 켜는 거예요. 방안이 환해지면서 그 사람 얼굴이 드러났죠.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옆집에 사는 민수 아빠였던 거예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민수 아빠 역시 저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둘 다 입을 떡 벌린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한참 그렇게 있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어요. 민수 아빠, 여기 왜 있어요? 그제야 민수 아빠가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치며 더듬더듬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 알아.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이거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오해라니. 무슨 오해? 저는 너무 놀라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니, 오해고 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민수 아빠의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고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술을 좀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요? 민수 아빠 집은 옆집이잖아요. 민수 아빠는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더니 얼굴에 난처한 표정을 가득 담고 말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문을 잘못 열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문을 잘못 열고 들어왔다고요? 우리 집이 민수 아빠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한없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근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그냥 문이 열리길래 제 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어요. 상황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은 민수 아빠가 술에 취해 실수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게 그나마 말이 되는 설명이었죠. 그렇게 민수 아빠는 자신의 실수를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이제 집에 가셔야죠. 옷 입으세요. 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며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민수 아빠가 술 기운이 다시 올라온 것처럼 비틀거리며 저를 바라보더니 믿기 힘든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물 한 잔만 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라니? 설마 한 번 했다고.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과 싸워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서 일단 물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오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빨리 집에 가야 할 텐데라는 생각뿐이었죠. 물을 따라 방으로 돌아오니 민수 아빠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요. 물 드시고 이제 집에 가세요. 민수 아빠는 물을 받아들고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이 말랐던 사람처럼 시원하게 물을 들이킨 뒤 컵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엉뚱한 말을 내뱉었어요. 또 먹는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또 한다고. 뭐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수 아빠를 쳐다봤지만 그는 이미 술기운에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어요. 제가 한 말이 들리긴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의 말투는 어딘가 흐릿했고 눈빛은 초점이 맞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죠. 민수 아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민수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갑자기 제 손을 붙잡았고 그렇게 거사를 또 한 번 치르고 말았죠. 20년 만에 하니 처음은 아팠지만 두 번째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어요. 민수 아빠는 결국 우리 집 안방에서 잠들어 버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이불을 깔고 자야 했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설쳤죠.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억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민수 아빠는 부스스 일어나더니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취해서 민폐를 끼쳤네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피곤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민수 엄마도 걱정하셨을 거예요. 얼른 집으로 들어가세요. 민수 아빠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이며 허둥지둥 현관문을 나섰어요. 저는 그가 집으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문틈으로 조용히 내다봤죠. 그런데 옆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수 아빠가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민수 엄마의 잔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죠. 당신이 도대체 어제 어디서 잤는지 알아? 이게 몇 번째야? 또 술 먹고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고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민수 엄마의 성격을 알기에 민수 아빠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 이 사건에 대해 민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 그런데 참 신기하네.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민수네 집이랑 똑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민수 아빠가 술에 취해 우리 집을 자기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다음엔 꼭 집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 후로 민수 아빠는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민망해했고 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 후로 민수 아빠는 술만 먹으면 우리 집으로 왔어요. 저는 그 맛을 못 잊어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민수 아빠는 술만 마시면 꼭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실수였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아유, 또 오셨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면 민수 아빠는 얼굴이 벌개진 채로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또 민폐 끼치러 왔네요. 그래도 여기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서요. 저는 민수 아빠를 쳐다보며 속으로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못했어요. 사실 민수 아빠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맛있게 먹고 가곤 했거든요. 민수 아빠는 술에 취해도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집 정말 최고예요. 민수 엄마도 이런 맛은 절대 못 따라가요. 다음에 또 먹으러 올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이렇게까지 칭찬해주는 일이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바꾸지는 못했어요. 설마 또 오겠어? 라는 생각과 함께요. 하지만 민수 아빠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술만 마시면 우리 집으로 찾아왔죠.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제가 먼저 준비를 하게 됐어요. 민수 아빠가 올 것 같은 날이면 미리 에휴, 이러다 우리 집이 민수 아빠의 술집이 되는 거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투덜거리면서도 어쩐지 그 상황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고 얘기를 할 곳도 없어 어떻게든 지금 이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을 털어내보려 글을 씁니다. 정말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저질러버린 저를 진짜 죽이고 싶네요. 저에게는 가깝게 지내는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쪽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시느라 바쁘셨고 저희 집과 이모, 할머니 댁은 다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 항상 어린이집이 끝나면 할머니네 가서 같이 놀면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퇴근을 하고 데리러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동생과는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희 둘 다 외동이었고 매일 둘이서 놀다 보니까 서로 친남매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동생이랑은 2살 차이가 나는데 어린이집부터 중학교까지 같은 곳을 다니다가 제가 고등학교는 남고로 갔는데 그때 사촌동생이 왜 남고를 가냐, 공학 가라, 그래야 나도 그 학교로 가지 하면서 엄청 울고불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저한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기는 했었어요. 동생은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붙어 있었기 때문인지 대학교도 무조건 같은 대학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항상 웃어 넘겼어요. 같은 대학 가려면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갔고 인서울을 해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니 기대되고 설레었어요. 제가 서울로 갈 때 사촌 동생이 엄청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 대학 가도 꼭 자주 놀러 와야 돼? 울지 마. 서울 놀러 오면 되지. 조금만 기다려. 나도 꼭 오빠가 간 대학 갈 거야. 그래, 너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랑 같은 대학 갈 수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제가 대학을 잘 간 편이라 더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대학 오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학창시절 연애를 몇 번 했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가 이별을 통보받았어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면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자 싶어서 소개팅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러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서 6개월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고 있었고 사촌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오빠랑 같은 대학 합격했다? 나도 이제 곧 서울 가니까 기다려. 그리고 나도 서울 가면 자취해야 되는데 그냥 오빠랑 같이 살까? 와, 축하해. 너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근데 아무래도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집에 자주 놀러 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건 나도 조금 불편해서. 지금 여자친구 때문에 나랑 같이 못 산다는 거야? 나랑 같이 지내면 월세도 아끼고 좋은데. 너무해, 오빠. 동생이 울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미안해, 유산아. 나도 혼자 지내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고 집에 여자친구뿐 아니라 친구들도 자주 와서 놀 때도 있고 술 먹고 자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사촌 동생도 잠잠했고 저도 알바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사촌 동생이 서울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빠, 나 다음 주면 이사해. 그래서 오늘 이사할 집 다시 보고 청소도 할 겸 서울 왔어. 집 구했어? 어디쯤으로 구했어? 그건 이따가 보면 알 거야. 이따 보면 알 거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알바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에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촌동생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짠! 나 옆집으로 이사 왔지롱. 마침 집 나온 거 있길래 바로 계약했어. 잘했지? 옆집에 오빠 있으니까 무섭지도 않고 든든할 것 같다. 아, 응, 잘했네. 깜짝 놀랐다. 처음 독립해서 시작하는 타지 생활이니 무서울만 하지 싶어 옆집으로 이사 왔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사촌 동생은 이사를 왔고 저는 이사를 도와주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집 주변 구경 좀 시켜달라고 해서 구경하고 근처 맛집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하니 못 가게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가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태기가 온 건지 여자친구가 연락도 뜸하고 요새 계속 바쁘다면서 못 만났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미안한데 헤어지자더군요. 잘 지내라면서 갔습니다. 요즘 마음이 떠난 것 같긴 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간 술을 엄청 먹으러 다녔어요. 사귄 기간이 엄청 길거나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오래 사귄 여자이기도 했고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이별 통보를 받으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부어라 마셔라 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었어요. 사촌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어하니까 같이 술 마셔주겠다고 왔더라고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이렇게 공상인 모습 보여주기 쪽팔리다, 야. 원래 사람이 사랑에 있어서는 다들 한없이 약해지고 그러잖아. 괜찮아, 이해해. 동생이 위로해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자기 성인 되고서 지금 처음으로 술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꽤나 잘 마셔서 놀랐습니다. 사촌 동생이 위로를 잘해주어서 저는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자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빠, 좋은 인연 금방 다시 생길 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야, 고맙다. 그래도 동생이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네. 하면서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동생과 눈이 마주친 순간 사촌 동생이 나 오빠 좋아해 하면서 입을 맞춰오더라고요. 많이 취하기도 했고 분위기가 사촌 동생을 밀어낼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키스를 했어요. 술은 이성의 끈을 모두 놓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술이 깨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옆에서 자고 있는 사촌동생을 보니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었고 동생을 깨웠습니다. 유선아,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무 많이 취했었나 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오빠,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건데 왜 미안해? 미안해. 그냥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거야. 정말 미안해. 그러니 사촌동생이 돌변하더라고요. 나 그럼 우리 부모님이랑 이모한테 다 얘기할 거야. 그냥 우리 둘 다 취해서 한 실수야.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고 지내자. 너가 나 보기 불편할 것 같으면 내가 이사할게. 나는 실수 아니야. 나 오빠 좋아해. 예전부터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오빠랑 같은 대학 다니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해서 합격한 건데.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저한테 좋은 감정이 있는 거는 알았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남매처럼 자라왔으니까 그런 애정인 줄 알았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 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전 도저히 사촌 동생이 여자로 보이지 않았어요. 유선아, 어떻게 그러니? 진짜 미안하다. 나 온 집안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다 얘기하고 대학에도 소문 다 낼 거야. 정말 눈빛이 무서웠어요.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일단 사촌동생이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대학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가겠지. 그때까지 기분 맞춰주면서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사촌동생은 저랑 연인처럼 지내길 원했고, 저는 그런 사촌동생한테 맞춰가며 지냈습니다. 사촌동생은 자주 하기를 원했어요. 키스하고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정말 후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며 설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촌 동생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졌어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어디 멀리 해외라도 가고 싶은데 그래도 쫓아올 것 같고, 떠난다고 한들 가만히 있지 않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 게 분명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말 술 취해 한순간의 실수로 제 인생은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작년 여름에 아는 동생의 소개로 미대를 다니고 있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미대생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던 저는 너무 좋아서 한껏 꾸미고 나갔는데 첫인상부터 예술가의 느낌이 잔뜩 풍겨 나왔습니다. 25살 산뜻한 외모의 그녀는 옷도 참 센스 있고 귀엽게 잘 입더라고요. 하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 생각보다 털털하고 시원시원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만난 지 10분 만에 서로 말을 트기로 하고 반말로 대화를 나눴어요. 저보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를 만난 지가 얼마나 되었냐고 묻길래 2년 전에 헤어진 게 마지막이라고 했더니 그럼 2년 동안 굶고 살았어? 어머나 세상에. 마치 본인은 남자 경험도 많고 아주 개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이도 25살 정도 됐으니 남자 경험이 많을 수도 있지 생각은 했지만 저는 나이도 나이였고 이제는 결혼까지 생각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너무 개방적인 여자는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물론 너무 예쁘고 외모는 제 스타일이었지만 결혼 상대로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진지한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이후로 연락을 그냥 뜨문뜨문했고 제가 적극적으로 들이대지 않고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돌아다니다가 작고 귀여운 액세서리를 발견하곤 갑자기 그녀가 생각이 나는 바람에 사게 되었어요. 그녀와 잘 해보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녀와 똑 닮은 귀여운 마스코트가 그려진 열쇠고리였는데 뭔가에 홀린 듯이 그냥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깊었나 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한동안 망설이다가 선물 줄 게 있다고 연락하고 약속을 잡았죠. 금요일 저녁에 홍대에서 만났는데 패션 센스가 좋은 건 알았지만 그날의 복장은 거의 헐벗은 수준이더라고요. 아무리 여름이고 더운 날이라지만 손바닥만한 핫팬츠에 탱크탑인지 튜브탑인지 거의 속옷 같은 옷을 위에 입고 저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금요일이라 바로 퇴근하고 정장을 입고 그녀를 만나러 갔는데 멀리서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는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제 팔짱을 끼고 깡총깡총 걷고 있었고 일단 어디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눈에 보이는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고 제가 준비해간 선물을 줬어요. 출장 갔다가 너랑 똑 닮았길래 생각나서 사봤어. 별거 아닌 열쇠고리였는데 정말 입이 활짝 벌어져서 좋다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주니 왠지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갑자기 제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애초에 뭔가 보답을 바라고 한 선물도 아니었고 그녀와 진지한 만남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거절을 했지만 무작정 제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그녀를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근처에 파스타집으로 저를 데리고 갔고 그 식당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저와 그녀를 한 번씩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봐도 정말 재밌는 구경거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손바닥만한 옷을 입고 있는 약간은 나사 풀린 듯한 여자의 조합은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식사를 대충 마치고 나왔더니 그녀가 대뜸 제게 "이제 어디 갈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열쇠고리만 전해주고 집에 가려고 한 제가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멀뚱멀뚱 그녀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더니 금요일 밤인데 이대로 집으로 가려고 했어? 하더니 남자가 매너가 없다느니 이런 것도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줘야 한다느니 궁시렁거리면서 제 손을 이끌고 한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룸 형식으로 칸칸이 나눠져 있는 술집이었는데 그곳에서 한참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저보고 소개팅 끝나고 바로 만나자고 안 했냐고 묻길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바빴다고 했더니 다신 그러지 말라네요. 나 기다리는 건 딱 질색이야. 나는 오빠 마음에 들었는데 다시 만나자고 얘기가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다고.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보니 처음에 봤던 파격적인 모습과는 달리 귀엽기도 하고 안 그래도 예쁜 얼굴이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각자 소주 한 병 정도씩 마시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는 저물어서 어두웠는데 아직도 밖은 덥더라고요. 마치 사귀는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다가 높은 구두를 신고 나온 그녀가 발이 아프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취해서 저도 약간 대담해져 있었고 그녀에게 어필하고 등을 내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엮였는데 정말 너무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짧은 옷을 입고 있어서 맨살의 감촉이 그대로 다 느껴졌는데 날은 덥고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등으로 전해지는 바람에 땀으로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돌아보니 그녀도 머리에 송글송글 땀이 나 있더라고요. 그녀가 시원한 자기 자취방에 가서 맥주라도 마시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하고 그녀를 뒤에 업고 길 안내를 받아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역시 남자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귀엽게 꾸며놨더라고요. 처음 와본 여자 집에서 바닥에 둘이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니 뭔가 기분도 묘하고 싱숭생숭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썸 타는 관계인데 집까지 들어왔으니 솔직히 마음속으로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도 되는 건지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별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서로 말이 없어지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면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이 바로 키스할 타이밍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제 입술을 가져다 대는 순간 갑자기 제 입술을 손으로 막으면서 근데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솔직히 그 상황에서 남자가 말해야 할 정답은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 일은 어떻게 되던지 일단 오늘부터 사귀는 사이로 하고 그녀와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어요. 뭔가 앞뒤가 바뀐 듯한 기분이었지만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그녀도 저를 원하고 있었어요. 한참 키스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안으려고 했는데 그녀의 입에서 정말 의외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 처음이야. 그렇게 입도 걸걸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던 그녀가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농담하지 말라고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그녀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다시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야. 나 처음이라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구나 싶었고 저는 순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겉으로만 강한 척을 하지 속은 완전 순진한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날은 사귄 지 첫날이라 더 이상의 진도는 나가지 않고 꼭 안아주었어요. 안 그래도 제 이상형이었고 오직 남자 경험이 많아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 건데 의외로 순진하고 경험이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하루 키스하고 마는 사이가 아니라 진지하게 그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만나면서 내년엔 결혼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는 경험이 없던 그녀는 이제 경험이 아주 많은 베테랑이 되었고 매일매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만약 제가 여자친구의 겉모습만 보고 실망해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같은 행복을 느낄 수는 없었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막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는 28살 남자입니다.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제 위로는 누나가 둘이 있는데 둘째 누나도 몇 달 전부터 서울에 취직이 되어 제 집에서 잠깐 살고 있습니다. 둘째 누나는 저보다 1살 더 많은데 예전 어릴 적부터 항상 자기가 누나인 것을 강조하며 저를 부려먹고 때리고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서 누나는 저를 아직도 애취급을 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구한 방이 누나의 회사와 걸어서 10분 거리라서 방 구해서 나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방값은 반반 내고 산다지만 저희 집에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 다 큰 성인들이 사는데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한 달만 더 산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3달이 넘었어요. 지금도 집 구석에서 배 내놓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퍼질러져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나갈 생각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집안일이라도 조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그마저도 귀찮다고 다 집어 던져놓고 가족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내 집에서 얹혀 사는 주제에 개념이 정말 없는 누나는 얹혀 살면서도 수시로 친구를 데려왔어요. 고향에서 올라온 친구도 제 방에서 같이 재우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도 술 먹고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제 방에서 함께 재웠습니다. 정말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들 중에 남자는 없고 죄다 여자라는 점입니다. 다른 건 다 싫고 짜증나는 망나니 같은 누나지만 유일하게 하나 마음에 드는 건 누나 친구 중에 진짜 예쁜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 누나를 집에 데려오는 날만큼은 저도 화가 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복도부터 우리 누나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좁은 집에 누나 친구를 셋이나 데려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으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누나들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2명은 방 안에 있고 1명은 거실에 있어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이런 식으로 누나와 그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1살밖에 차이 안 나면서 어찌나 동생이라고 괴롭히는지. 어쩔 수 없이 화장실로 옷을 들고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나 친구들이 민서가 괜찮아 그냥 갈아입어 누나들이 안 잡아먹어 라고 하면서 웃는데 진짜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애써 무시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더니 누나와 친구들이 전부 제 옷 갈아입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누나한테 소리를 질렀더니 누나와 누나 친구들은 누나가 귀여워해줄 수도 있지. 어딜 누나들한테 화를 내냐고 제 볼을 꼬집으면서 말을 하는데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누나들 중에 1명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나가 저보다 1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나이 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데 꼬박꼬박 누나라고 부르는 것도 웃기는 일이었고 얼굴만 보면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어요. 키도 158 정도의 아담한 체형이었고 키는 작지만 굉장히 글래머였습니다. 옷도 항상 귀엽게 입고 다녀서 밖에서 만났다면 번호를 물어봤을 테지만 하필 우리 누나랑 친구라서 마음속으로만 좋아하고 있었죠. 다들 둘러앉아서 치킨 시키고 맥주를 마시는데 저도 옆에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제가 먹는 모습에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나는 여동생만 둘인데 이렇게 잘생기고 귀여운 남동생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밥 먹고 있는데 제 볼도 꼬집고 심지어는 제 궁둥이도 토닥토닥 해주면서 저를 귀여워하더라고요. 많이 먹어 동생. 귀여운 건 자기가 훨씬 더 귀엽고 저는 키도 크고 전혀 귀여운 사람이 아닌데 어디가 귀엽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술자리 내내 자기 무릎에 앉으라느니 자기랑 같이 집으로 가자면서 팔짱도 끼고 진짜로 이 누나가 나를 좋아하는 건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야, 제발 데리고 가라. 남동생이라고 하나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뭐가 쓸모가 없어? 네가 지금 누구네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아, 맞다. 예, 죄송합니다, 집주인님. 아주 맨날 나 구박한다니까? 맨날 구박하고 괴롭히는 게 누군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나 친구들은 남매도 티격태격하는 건 똑같구나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 술 마시고 놀다가 밤이 늦었는데 저를 이뻐해주던 그 누나는 집이 엄해서 들어가 봐야 한다고 11시쯤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게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외박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택시 타는 데까지 데려다 달라길래 조금 귀찮긴 했지만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같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게 아닐까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걷고 있는데 밤공기가 차다면서 자연스럽게 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둘이 손을 잡고 길을 걸었습니다. 누나는 저와 함께 걷는 게 기분이 좋은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동생만 둘인데 정말 말을 안 듣고 언니랑 맘먹으려고 한다면서 저같이 귀여운 남동생이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진짜 자기 동생 하자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알아갔어요. 자기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나야 한다나 뭐라나. 한참 걷고 택시가 다니는 큰 길까지 왔는데 누나가 기왕 나왔으니 조금만 더 같이 걷자면서 저를 끌고 그냥 밤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민석이 너는 여자친구는 있어? 아니요, 없어요. 저보고 여자친구 있냐고 묻길래 없다고 했더니 왜 없는지 헤어진 건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헤어진 제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며 같이 길을 걸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좀 적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이 나오니까 갑자기 누나가 제 손을 끌고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깜짝 놀라 누나를 쳐다보니 술이 취해서인지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얼굴은 이미 빨갛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누나가 저를 벽에 밀치고 갑자기 목을 휘감더니 입을 맞췄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해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자기가 싫으냐고 묻더라고요. 너는 나 별로야? 싫어? 아니요, 저도 누나한테 관심이 있긴 한데 우리 누나 친구기도 하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사내 자식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지.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누나는 또다시 제 목을 휘감고 이번에는 진짜 진하게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피하거나 뺄 생각 없이 그대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불 꺼진 가로등 밑에서 키스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친동생 삼고 싶다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생 삼고 싶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 그냥 저한테 관심 있다는 걸 돌려 표현한 것 같더라고요. 아, 나 진짜 늦겠다. 이제 택시 타고 갈게. 연락할게. 들어가. 큰 길로 다시 나와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습니다. 키스도 했겠다. 솔직히 밤새 같이 있고 싶었는데 누나가 외박이 안 되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웠어요. 누나를 보내고 왔던 길을 다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미 저희 누나와 다른 누나의 친구 한 명은 방바닥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누나들한테 이불 덮어주고 바닥에 벌어진 술판 대충 정리해놓고 저도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누나와 키스한 그 느낌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자려고 누워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인생의 첫 키스도 아니었고 얼마 전까지는 저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누나와 한 키스가 다른 것보다 더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제 번호를 가져간 누나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오늘부터 1일인 거 알지? 괜히 보고 있는데 입꼬리가 실실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나는 우리 누나가 알면 자기한테 동생 뺏어갔다고 잔소리 엄청 할 게 뻔하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나 친구랑 키스한 걸 알면 당연히 우리 누나가 저를 가만히 안 둘 게 뻔했기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 누나 친구여서 그런지 얼굴은 귀엽고 이쁜데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라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너무 이쁘고 제 스타일이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사귀면서 누나가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고 셋이서 자주 술 마시며 놀았어요. 우리가 사귀는 건 2주 후에 누나가 외박한다고 해서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가 외박 안 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들켜서 누나가 알게 되었고 둘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셋이서 함께 몰려다니면서 잘 놀아요. 친누나와 같이 사는 건 정말 싫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줘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누나와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네요. 그건 그 나름대로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결혼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저를 점점 더 못마땅해 했고 남편도 왜 애가 안 생기냐고 닥달하는 시댁에 지쳐 뭐만 하면 짜증을 내고 저에 대한 마음이 식은 게 보였습니다.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외로운 마음에 취미로 다녔던 모임에서 저에게 정말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 마음이 흔들려 잠깐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던 저에게 정말 잠깐이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바람핀 사실을 들켰고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와 바람난 남자도 남편이 시켜서 저를 만난 남자였더라고요. 애가 안 생기니 이혼하라고 난리인 시부모와 남편이 짜고 계획한 일이었어요.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니 뭐니 혼자 착각에 빠져 살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니 마땅히 일을 구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월세방 보증금 간신히 구해 나와 살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터라 멀쩡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힘들고 가끔 식당 알바며 마트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트 알바하며 알게 된 미연 엄마가 있는데 알바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한 집이 조금 까탈스럽긴 한데 그래도 돈은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 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저야 당장 돈이 급하니까 돈 많이 준다는데 못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희 씨, 근데 진짜 좀 고집이 세고 까탈스러운 양반이라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도 급여는 잘 쳐주니까 좀 참고 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명심해. 나도 웬만하면 다 맞춰 하는데 이 영감은 도저히 못 감당하겠더라. 고마워 미연 엄마. 사람 돈 받아먹기가 어디 쉽나? 잘해볼게. 그래, 내가 주소 핸드폰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내일 늦지 말고 가봐. 늦으면 난리 난다. 그렇게 미연 엄마의 추천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미연 엄마 말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요? 누구요? 오늘부터 영감님 도와드리러 온 김순이여요. 잘 부탁드려요. 옆에 있던 베개를 던지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누구 맘대로 새로 사람을 보내? 말도 없이. 필요 없으니까 나가! 미연 엄마 말대로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니 저는 꾹 참고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제가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며칠 지켜보시고 그때도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셔요. 영감님은 고개를 그냥 획 돌리더라고요. 저는 일단 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간단히 정리하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음식 하나는 정말 잘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영감님도 마음에 드시는지 별말 없이 수저를 들더라고요. 어때요? 입에 맞으셔요? 먹을만 하네. 제가 요리 하나는 잘하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해드릴게요. 대꾸도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뭔가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툴대고 밀어내는 말들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보고자 더 다가갔던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많이 외롭기도 했고 여기 오는 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뭐라고 툴툴대든 말든 제가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다가가니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상을 준비하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어요. 짠! 우리 오늘 소주가 빠지면 안 되는 메뉴인데 한잔 할까요? 술은 무슨? 에이, 같이 술 마실 친구도 없으시면서 저도 그래요. 외로운 사람들끼리 술이나 한잔 합시다.
자자, 한 잔 받으시고. 저는 술을 얼른 따라주며 짠 했습니다. 영감님도 술 한 잔 먹더니 좋은지 술병을 가져다 따라 마시더라고요. 둘이 연신 짠을 하며 술을 마시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고 하니 속에 있던 얘기가 술술 나오더라고요. 아니, 영감님은 나이도 아직 정정한데 왜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으려고 해요? 그냥 사람이 싫어.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도 정말 뭔가 상처가 크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 참 싫더라고요.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인은 어디 가셨어요? 이혼했어. 나랑 살면 불행할 것 같다나 뭐라나. 왜요? 영감님, 혹시 술 먹고 그러면 폭력적이고 그랬나? 폭력은 무슨? 애를 갖고 싶은데 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라나 뭐라나. 자기는 애가 꼭 갖고 싶다고 이혼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뭐 별 수 있나. 영감님 말을 듣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눈물을 흘리니 영감님이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아휴 참, 나도 주책이야. 저도 애 못 낳는다고 이혼했거든요. 누구 때문인지 모를 일인데 나 때문이라고 확신을 했는지. 술 때문인지 우리는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그랬는지 마음속에 담겨있던 상처들을 서로 꺼내 얘기를 하며 같이 위로를 받고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부부처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영감님도 점점 제게 마음을 표현해 왔고 함께 살자는 영감님 말에 저도 월세방을 정리하고 나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살림을 합치고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정말 기적같이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노산이기도 하고 경제 능력이 걱정이 되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제게 영감님이 통장을 건네더라고요. 통장을 보니 믿기 힘든 금액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일도 안 하는데 어찌 큰 돈을 주며 사람을 부르나 싶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영감님은 아이 아빠가 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운명처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저희처럼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한 회원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헬스장은 젊은 고객층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들도 정말 몸 좋고 외모도 준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남자들도 많았지만 여자분들도 PT를 받으러 많이 오고는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형이 있는데 개인 PT를 하다 회원이랑 눈이 맞아 한 6개월 정도 사귀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 여자분은 못 헤어진다며 형을 붙잡았었나 봐요. 근데 형은 그 여자를 외면하고 연락을 끊었더니
그 여자가 앙심을 품었는지 저희 카페며 커뮤니티 같은 곳에 악의적인 글을 써서 영업장에 타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 형은 사장님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많이 미안해했어요. 괜히 사람 잘못 만나서 민폐 끼친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똥 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앞으로는 다들 회원님들이랑 사적인 관계는 자제하라고 했어요. 다들 너무 친하게 대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며 회원 관리를 했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개인 PT 등록을 하러 왔어요. 제가 응대를 했고 상담을 하고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평소 허리가 안 좋고 근육량이 없어 체력도 많이 딸리고 그래서 운동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지목해서 저에게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여리한 몸매에 예쁜 얼굴로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제가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괜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회원님께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몸 컨디션 회복 위주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운동을 따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처음 치고는 나름 잘 따라오더라고요.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니 기분이 좋은지 활짝 웃는데 미소가 너무 예뻤어요.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를 알려주면 이것저것 더 물어보며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자세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요. 허리 좀 더 펴고 앉아볼게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저를 어필하고 싶었지만 참고 그냥 사무적으로 대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일찍 끝나시면 저녁 드시러 가실래요? 제가 살게요. 너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해서요. 아, 어쩌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죄송해요. 아, 약속이 있으시구나.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저는 저녁에 술까지 마시자고 하고 싶었지만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끊어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되었을 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원님을 봐주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개인적으로 따로 나와서도 봐주시나요? 보통 센터에서만 관리해드리고 따로 외부에서 봐드리진 않죠. 아, 그래요? 실은 제가 이번에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 적응하고 그러느라 시간 맞춰 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쌤만 괜찮으시면 저희 집으로 와서 혹시 봐주실 수 있나 하고요. 그녀는 토끼 같은 눈을 하고 저를 쳐다보며 물어봤어요. 집으로 나를 부르는 게 혹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가? 괜히 설레더라고요. 자꾸 제게 먼저 밥을 먹자고 한다던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기 집으로 나를 부르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아, 그럼 주 1회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한데. 정말요? 주 1회도 괜찮아요. 쌤이 봐주셔서 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대신 센터에는 절대 비밀로 하셔야 돼요. 그럼요. 절대 얘기 안 할게요.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그녀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그녀의 집을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알려준 주소로 갔더니 센터에 올 때보다 더 몸매를 드러내는 옷을 입고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오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 번 봐온 얼굴이지만 이렇게 집에서 보니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녀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업을 했고 저도 평소보다 더 과감하게 터치를 하며 그녀의 자세를 봐주었습니다.
쌤, 저 이게 잘 안 되는데 뒤에서 좀 눌러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자세가 제대로 안 잡힌다며 뒤쪽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밀착해서 그녀의 자세를 잡아주었어요. 쌤,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혹시 이성한테 별 관심이 없으세요? 네? 아니요, 완전 많은데요. 그럼 제가 별로 이성으로 안 느껴지시는 건가? 아니요, 완전 느껴집니다.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내가 지방까지 불렀는데. 아, 그게 센터에 얼마 전에 일이 있었어서 회원님들이랑 거리를 두라고 그래서. 저 이제 거기 회원 아니니까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를 또 빤히 쳐다보는 그녀를 보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운동한다고 땀을 많이 흘렸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었고 끈적함을 느끼며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처음부터 제게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와서 1일권으로 운동을 했었는데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 인스타를 계속 보다가 제 사진에 여자들 댓글이 많길래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용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와준 그녀가 고맙더라고요. 그녀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몇 번 더 만남을 가져보고 사귀던지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보통 운동할 때만 봐왔지 따로 나가서 밥 한 번을 안 먹어봤으니까요. 괜히 그 형처럼 될까 몇 번이라도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난 후 진지하게 만날지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녀와 따로 데이트도 몇 번 했고 계속해서 주 1회 그녀 집으로 가서 운동도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녀 집에서 운동보다 다른 걸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만날수록 서로 잘 맞고 괜찮았습니다. 한 달 정도를 만나고 나서 그녀와 정식으로 만남을 가졌고 지금까지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동은 뒷전이고 저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안달나 있어요. 매일 만나기만 하면 얼른 해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직 센터에는 사귀는 걸 비밀로 하고 있는데 빨리 사람들한테 여자친구 있는 거 알리라고 난리네요. 그녀의 용기로 인해 그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보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8년간 임대아파트 살다가 매매는 아니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제 실수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어느새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8년간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전에 살던 8층을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층을 누르고 내렸다가 아 맞다 이러고 다시 이사한 9층을 누르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당황했는데
호스를 확인해 보니까 습관처럼 전에 살던 805호를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 이놈의 정신머리. 이러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층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전에 살던 층을 눌러서 오네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 이사 오셨구나. 그럴 수도 있죠. 반가워요. 혼자 살아요? 네? 아, 네, 혼자 살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웃 주민인데 앞으로 종종 봐요. 네, 실례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먹고 그런 실수를 해서 사람을 마주쳐서 창피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자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잘못 누르기는 했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 저희 집을 잘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수고했다고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열심히 마셨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소고기에 소주 한잔 하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맥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술을 마셔서 그런지 술이 평소보다 빨리 취하긴 하더라고요. 내일이 주말이라 다들 3차까지 가자고 난리였지만 더 이상 술을 마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숙취가 몰려오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떴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이 잘 떠지지 않았는데 눈을 비비고 간신히 눈을 뜨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 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는 어딘가 생각하고 있던 찰나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일어났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아래층 아줌마였어요. 저 지금 이게... 저는 놀라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나와서 시원한 북엇국이나 좀 먹어요. 속이 쓰리기도 했고 맛있는 북엇국 냄새에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식탁을 보니 맛있는 집밥이 한 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 맨날 그냥 대충 먹기 바빴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보니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와, 북엇국 진짜 시원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저는 한참 밥을 먹다가 이제 좀 배가 부르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걸까요? 뭐야, 기억 안 나요? 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제 또 집을 잘못 찾아왔는지 계속 우리 집 비밀번호 눌렀잖아. 내가 얼마나 무섭던지. 문 열고 나가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와서 방에 가서 눕더라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괜찮아요. 난 좋았는걸? 어제 참 좋았는데 기억을 못하니 아쉽네. 우리 남편이 화물 운수업을 해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와서 맨날 많이 외롭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어제는 무섭지도 않고 오랜만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줌마는 부끄럽다는 듯이 수줍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 잘 찾아가려고
요새 엄청 노력했는데 술을 먹고서 자연스럽게 예전 집으로 또 찾아왔나 봐요. 미안할 거 없다니까. 어제 정말 좋았어요. 나는 그 실수가 너무 반갑던데.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종종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래. 잘 챙겨 먹어야지. 나도 혼자 밥 먹기 외로운데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을 거예요. 아침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짐을 챙겨 쏜살같이 아랫집에서 나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고 할 때 아랫집 아줌마를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봤는데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줌마가 있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랫집 아줌마가 보이더라고요. 어머, 905호 총각이네. 내가 자주 찾아와도 된다 그랬는데 어쩜 그날 이후로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제가 좀 바빠서. 나 피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 너무 서운해. 일로 와봐.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놨거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아이, 참. 그때 나한테 실수한 거 부끄러워서 그래? 안 그래도 된다니까. 얼른 와. 아랫집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맛있게 한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배고프지? 얼른 먹어. 예, 잘 먹겠습니다. 또 눈앞에 맛있는 음식에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맛있지? 내가 그랬잖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외롭다고. 이렇게 와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아. 네. 그날 실수는 내가 잊어줄 테니까 가끔 이렇게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래. 내가 애도 없고 그래서 아들 같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날 이후로 아랫집 아줌마는 하숙집 아줌마처럼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왕래를 하면서 남편분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혼자 많이 외로우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습관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대형 트럭을 몰고 하루 종일 운송을 하는 게 제 일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회사에서 넥타이를 메고 일을 했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었지만 사회에 나오자마자 들어간 회사였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15년 동안 계속 다녔던 회사였던지라 많은 추억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3년 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와이프는 같이 회사에 다니다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회사를 다니면서 저와 와이프, 아들까지 세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점점 오르게 됐고 아들이 크면서 학원비도 늘어나게 됐으며 제게 말은 안 했지만 속옷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다니는 아내가 늘 안쓰러웠습니다. 또 경기 악화로 회사는 어려워지게 되었고 연봉을 삭감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 버티면서 지내다 보면 고난의 시기는 지나게 되고 직급이 오르면서 급여도 안정적이게 될 거라 했지만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했기에 저는 회사의 정을 떼고 싶어졌습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의 회사 상사를 계속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심 끝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작은 식당을 해볼까 생각했었지만 활기차지 않고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저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을 찾아야만 했고 운송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운전하는 것을 좋아했었고 트럭에 대한 빚이 생기지만 월 수입이 그래도 예전 회사보다는 괜찮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운송업에 종사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자격증을 딴 후 거래처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때로는 소박하고 거칠지만 솔직하고 수더분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저는 그들과의 소소한 수다로 지루하고 힘든 일상을 견뎌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운송 스케줄이 비슷했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중간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최근 가까워진 동기 한 명이 일을 하다가 희한한 경험을 했었다고 생글생글 웃으며 저희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언가 신나 보이는 동기의 얼굴 표정에 같이 있던 다른 직원과 저는 호기심에 귀가 쫑긋 세워졌고 귀 기울이며 얘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 전 3시간을 운전해서 더 가야 되는데 피곤해서 잠을 청해보려고 휴게소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곧장 잠이 들었었는데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다고 했습니다. 잠결에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문을 급하게 열었는데 웬 50대 정도 돼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에너지 드링크를 팔고 있는데 사달라고 그랬답니다. 잠들다 깬 친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짜증이 나서 여기 휴게소이고 음료수 다 파는데 내가 뭐하러 아줌마한테 사냐고 피곤하니까 나가달라고 했답니다. 그 아줌마가 슬쩍 오더니 본인의 몸을 툭툭 건들면서 잘해줄 테니 꼭 사달라고 하더랍니다. 심심하고 졸리지 않냐고 자기가 말동무도 데워주고 재미있게 해줄 테니 에너지 드링크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자신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였지만 그 친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이 스릴 있게 느껴졌고 결국 그 아줌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같이 있던 다른 직원은 호기심에 좋았냐, 몸매는 어떠했냐 하면서 물어보았는데 저는 아내와 자식도 있는 그 친구가 재미있는 무용담 얘기하듯이 말하는 게 철없게 느껴졌고 낯선 여자와 순간의 기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한다는 건 저에게는 이해 못할 상황이었기에 금방 저의 기억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김없이 운반을 위해 트럭을 몰며 10시간을 힘들게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7월의 어느 더운 여름이었는데 더운 날씨에 식사도 늦춰가며 운전을 한 날이어서 그런지 피로가 쉽게 쌓였던 기억이 납니다. 어두운 밤이 되어 겨우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주차해 놓은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우고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씻고 나왔습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부랴부랴 먹어서 그런지 소화도 잘 안 되고 피곤이 몰려오길래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먹고 바로 자서 그런지 속이 불편해서 잠깐 앉아 있으려고 눈을 떴습니다. 앉아서 핸드폰이나 좀 보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구두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구두소리인데 그 늦은 밤 시간에 차도 별로 없었는데 인기척이 있길래 저도 모르게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 뒤쪽에서 어느 여자가 제 차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성은 제 차 문을 두들겼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제 눈앞에 그녀의 손 안에 에너지 드링크가 보여서 저는 얼마 전 들었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잠시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친구가 만났던 아줌마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저와 비슷해 보이는 40대 여성이었는데
단아하고 예뻤습니다. 부끄러운 듯 우물쭈물 말하는 것이 참으로 여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상처럼 그녀는 에너지 드링크를 팔러 왔다며 하나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피로 회복하는데 자기가 말동무도 하면서 도움을 주겠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 보였길래 저도 모르게 그녀의 사연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혹시 가족이 있느냐, 이렇게 일하다가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 잡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 말고 다른 일은 할 수 없느냐며 걱정돼서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주부로만 있었어서 회사에 취직하기가 힘들었으며 어렵사리 취직을 하게 돼도 몸이 약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참으로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에도 벅찼던 제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기에 힘내라고만 말하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 드링크 값을 드리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은 그냥 받는 것은 싫다며 말동무라도 되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괜찮다며 가시라고 했는데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저에게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녀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던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드링크 값 때문만이 아닌 저를 알아봐주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안타까운 그녀를 안아주고 싶어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그녀는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떠올리게 되는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치만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기에 그녀가 그 일을 그만둘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려 합니다. 그런 그녀도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려 노력하고 저에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일하는 시간 중에 짬을 내서 그녀가 있는 휴게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해 확고했던 저의 마음을 바꿔준 그녀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제 아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다려지게 됩니다. 안쓰러운 그녀의 얼굴이 저로 인해서 웃음 띤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면 전 너무 뿌듯하고 더욱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애교 있고 매혹적인 그녀에게 정말인지 훅 빠져버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을 꺼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와 그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기회였어요. 그녀와 나는 같은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고 아무 여직원들에게나 추파를 던지고 다니는 싸구려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무척이나 만족스러웠고 그 전까진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다 새롭게 발령받은 근무지에서 미스 최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본사에서 근무하다 정치 싸움에 휘말려 자천되다시피 한 저는 평소 같으면 절대 와볼 일 없는 엉뚱한 근무지로 발령이 나버렸고 회사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곳이라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해서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일을 수행해야 했으며 물자도 모자라고 회사 내의 지원과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의 부장만큼은 아주 열정적인 분이라 남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여직원들까지 야근의 잔업을 매일같이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와 미스 채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자주 만났었고 저는 사내 직장 동료들과 필요 이상의 친분을 쌓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마주치더라도 가벼운 눈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그날도
나는 늦게 퇴근하면서 지하철 빈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마침 다른 곳에 자리가 없고 딱 제 옆 한 자리만 남았었기 때문에 미스 최가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가면 모를까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가게 되었는데 그녀가 저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서로 다른 출구로 나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내게로 다가오면서 매우 어려운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머뭇머뭇 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어렵게 꺼낸 그녀의 말은 지갑을 회사 책상 속에 두고 왔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비를 꿔달라는 말에 저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고 그녀는 제게 고마워하며 다음번에 꼭 갚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서 그녀가 제게 작고 귀여운 편지지 안에 어제 빌려간 돈을 넣어서 돌려주었고 작은 쪽지도 한 장 들어있었어요. 돈 빌려줘서 너무 고마웠고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의미에서 커피를 한 잔 사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나 또한 매우 오랜만에 제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라서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퇴근길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따라서 들어간 카페는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매우 고상한 장식과 손님마다 개별적으로 막혀있는 공간이더라고요. 밖에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자세히 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한 잔씩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고 뭔가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 주는 느낌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이곳에 들러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혼자 1시간 정도 멍하니 생각을 정리하다 가는 곳이라고 했고 과연 그도 그럴 것이 커피며 분위기며 너무 좋더라고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엔 이런 예쁜 곳을 찾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었는데 새로운 사람과 낯선 곳에 있으니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비록 약간 어두운 곳에서 보는 그녀의 얼굴이었지만 회사에서 볼 때보다 훨씬 아름답고 묘한 분위기가 있는 미인이었습니다. 나와는 1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녀는 제게 매우 공손하게 존칭어를 사용하면서 깍듯하게 대했고 나 또한 한 사람의 여자라기보다는 부하 직원으로서 그녀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날은 정말 모처럼 즐겁게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고 1시간 정도의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마치고 둘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둘의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서로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후로 야근 없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종종 미세 채와 만나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는 날이 많아졌고 그녀 또한 나와의 대화를 통해 자기 또래들보다 성숙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좋다는 말로 내게 관심을 표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어요. 저는 점점 그녀의 미소와 매력에 빠져들어갔고 그녀조차도 제게서 중년 남성의 여유와 포근함이 매력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시간이 지나 점점 발전하면서 우리는 결국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만남도 이어나갔고 회사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서 종종 데이트도 즐기곤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회사가 바빠서 매일 야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해두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꼬박꼬박 그녀와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하거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든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내와는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아내의 존재라는 건 제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었어요. 미스 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저와의 만남을 더 많이 요구했고 결국 어느 날은 회사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제게 안겨 울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순수한 감정에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녀가 나를 생각하는 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저 서로가 좋은 감정으로 가끔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를 하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녀는 제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항상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정을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미스 최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들어줄 수 없었어요. 그녀를 타이르고 정신 차리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관계의 끝은 파멸뿐이었습니다. 점점 그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저는 회사의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매일같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본사에서 정치 싸움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저를 다시 불러들이는 덕분에 미스 최와 떨어져 있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미스 최가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웠기 때문에 잘됐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본사로 다시 발령이 난 이후로도 미스 최는 저희 동네 지하철역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만날 때마다 제게 안겨 눈물을 흘리는 바람에 상당히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저를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무서웠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몇 년 만에 다시 제 차를 끌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체증이 싫어서 지하철을 이용했었는데 미스 최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한 뒤로 저는 미스 최를 다시 만날 수 없었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지금은 아마도 미스 최도 다른 남자를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좋은 마음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제가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 어쩔 수 없었네요. 그 뒤로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어떤 여직원과도 사적인 대화를 절대로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사적으로 만남을 갖고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도 해보았더니 잘못 걸렸다가는 제 인생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들키기라도 했다가는 생각도 하긴 싫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루한 일상에 마음 맞는 여자랑 대화도 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꿈 같았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것 같네요. 가정에나 충실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